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제 플레이 투 원, 돈 벌기 위해서 게임 플레이를 하다,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2E, 플레이 투 원. 그래서 사실 비단 NFT뿐만이 아니라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암호화폐 이게 다 결합된 형태가 지금 P2E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좀 가장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게임 문법은 뭐였냐면은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맞네요. 이기기 위해서 결제를 했었어요. 랭킹을 올리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플레이 투 윈 혹은 페이 투 윈 이런 맞네요.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이기는 거는 게임에서는 당연한 거 원하는 것들이니까 그건 맞는데 그거를 어찌됐든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게임을 플레이한다거나 이기기 위해서 유료 상품을 결제를 해서 비싼 어떤 아이템을 혹은 어떤 스킬들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P2는 야, 돈 쓰지 마. 게임은 게임대로 재밌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네가 수익 창출을 해라고 해서 이제 플레이 투 원이 나오는 건데 돈을 버는 방법은 왜곡이 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게임 내 재화나 자원을 열심히 채굴을 합니다. 나의 캐릭터가. 그런 다음에 그 게임 내 코인으로 내가 채굴한 재화와 자원을 교환을 한번 해줘요. 뭐 이건 일반적인 그렇죠. 게임들. 그다음에 교환을 한 다음에 이 교환한 그 게임 내 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고급반에서 배웠던 거래소를 뛰어갑니다. 거래소를 막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게임 내 코인을 환전을 해서 그걸 가지고 현금화를 하는 거예요. 게임 내 코인을 내 거래소에서 판 다음에 그럼 거기서 내 통장에 돈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걸로 현금화를 한다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 두 번째 방법은 NFT가 여기에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내 캐릭터 혹은 아이템을 NFT화 한 다음에 그 NFT를 또 거래소 뛰어가가지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현금화를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플레이 투 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크립토키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크립토키티는 저희가 피프 프로젝트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거라서 굉장히 겹치는 게 많지만 여기서 그럼 게임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교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셜 게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셜 게임이라는 게 되게 라이트하고 그냥 그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재미적인 요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소셜 게임이 좀 유사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교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크립토키티 A, 그다음에 너가 갖고 있는 크립토키티 B를 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네들을 잠시만 놔주세요라고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사랑을 나눈 다음에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랜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크립토키티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그걸 가지고 뭐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립토키티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였냐면 NFT였잖아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거래소 뛰어가가지고 자, 이거 내 거 팔 거니까 사주세요. 얼마에 팔겠습니다 하면은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게 또 나한테 자산화가 되는 소셜 게임의 NFT를 활용한 태초의 P2E 게임은 크립토키티라고 많이들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NFT를 접목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개념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P2E 게임의 태초다. 네, 크립토키티가 갖고 있는 P2E 시장에서의 의미는 뭐였냐면은 ICO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 당시에 있었던 프로젝트들은 결국은 ICO를 통해서 투자금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 뭐 개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충당을 했다라고 하면은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수익 가능한 수익 모델을 계속 개발을 했다라는 게 되게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5분마다 데퍼스 랩이 개발사거든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제네시스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네시스는 첫 번째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고양이들이 있고 이게 희소성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최대 250이 가까이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 자체가 일단 데퍼스 랩의 수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커뮤니티가 커져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데퍼스 랩에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ICO 같은 거 안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크립토키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엑시 인피니티. 엑시 인피니티는 엑시라고 하는 작은 캐릭터 혹은 이렇게 좀 귀엽게 생긴 캐릭터들을 이제 일단 NFT화가 다 돼 있어서 갖고 있어.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배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우러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포켓몬 내가
캐치하고 그걸로 배틀하는 거랑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 방법 포인트로도 가능하고 아니면 NFT로 되어 있는 엑시를 판매하는 두 가지 형태로 수익을 벌 수 있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았고 와. 심지어 한때 네. 전 세계 게임사 시가총액에서 5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되게 놀랐었는데 이게 베트남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저는 정말 소비자들이 그 바이어스 없이 서비스가 좋고 재밌으면 특히 게임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최고까지 찍었을 때는 이용자가 170만 명까지 도달을 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고 최근에 좀 핫했던 거는 미르포 국내 위메이드라는 개발사에서 만들었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국내 버전에서는 P2E 게임이 아닙니다. 국내는 법상 이거 막아놨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 글로벌 버전에서는 P2E 게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게임 내 채굴이 가능한 자원인 흑철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채굴을 열심히 내가 곡괭이질을 한 다음에 이거를 드레이크라는 코인으로 바꿔요. 그다음에 이 드레이크 코인을 위메이드의 암호화폐인 위믹스로 한 번 환전한 다음에 이 위믹스를 들고 또 거래소로 뛰어가.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환전을 하면은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2021년 8월 26일 날 170여 개국에 출시를 한 다음에 동시 접속자가 130만 명을 기록하면서 국내 언론에서는 엄청 와 드디어 K 컨텐츠가 영화, 드라마 이제 게임까지 터지는구나 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미디어의 어떤 관심과 이런 걸 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동시 접속사가 많으면 게임도 좀 재밌나 보네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게임 자체의 재미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라는 평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해외에서 이제 게임 같은 경우를 이제 리뷰하는 메타크리틱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3.5점을 받았어요. 만점이 5점인가요? 100점입니다. 만점이 100점에 3.5점을 받았나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리뷰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용을 안 한다는 건가요? 플레이를? 실제로 게임으로서의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